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신과 진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정신과 진단. 자, 그래서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 또 진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 매우 주관적이기도 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여러 병에 대한 이런 진단은 모두 다 지금 현재로서는 증상을 파악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다 그러면은 우울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울한 기분, 또 무기력감, 또 뭔가 그 이외에도 기타 잠깐만 뭔가 자살 사고가 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총 몇 개 중에 몇 개 이상이 된다. 이제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검사나 이런 걸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정신과 병은 이 증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다 보니까 이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역할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할 기능. 그래서 정신과는 왜 조금 우울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우울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우울함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를 병이라고 하고 어떤 거를 병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냥 조금만 우울해도 나 우울증이다, 우울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내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병과 병이 아닌 거를 나누기 위해서 역할 기능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 기능이라고 한다면 왜 인간은 누구나 역할 기능을 몇 가지 정도는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역할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진료실에 나와서 환자를 진료하고 이제 뭔가 처방을 내리고 이래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고 누워 있으면은 의사로서의 역할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자, 저는 또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여러 가지 가족들을 조금 보호하고 서포트하고 이래야 될 만한 어떤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전혀 못한다면은 가장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되겠죠. 만약에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에게 기대되는 그래서 학교가 여는 날에는 학교에 이제 출석을 하고 또 학교가 끝나기 전까지는 학교 클래스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다 끝났을 때는 집에 잘 귀가를 하고 이게 이제 선생님이 기대하는 그 학생의 역할일 텐데 이거를 잘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러면 역할 기능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학교에 출석도 안 하고 아니면 출석을 했다가 중간에 막 무단 조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이라고 한다 또는 불안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떤 진단이 붙으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 기능에 손상이 와야 저희는 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울감이 있는데 직장도 잘 다니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잘하고 학생이면은 학교에 이제 일정하게 출석도 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도 잘 받고 이렇게 역할 기능을 잘하고 있다면 우울감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도 그거를 이 사람은 병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울한 기분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도저히 직장에 나갈 수 없거나 또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장애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환의 진단하고 매우 다른 점이에요. 예,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다. 나 좀 우울해. 나 잠깐만 눈물 나.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요. 이 사람이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기대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잘 못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진단을 내려서 장애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내가 어디에 염증이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다. 근데 몸 안에 염증 수치는 피 검사하면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염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거나 학교에 못 가거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슨 염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거죠. 예. 정신과 진단이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저한테 어떤 친구가 와서, 어떤 학생이에요. 학생이 와서 본인은 어떤 게 힘들고, 그래서 학교에 잘 나갈 수가 없고, 자꾸만 조퇴를 해야 되고 이러면은 저는 장애라고 하는 어떤 병명을 붙이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계속 게임을 하고 이러느라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뭐 결석을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일단은 게임으로 인한 뭔가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동이나 습관이 좀 어려운 이런 장애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역할 기능이라는 게 정신과 진단에는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역할 기능을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나는 집에서 부유해요. 그래서 용돈도 충분히 주고 나는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집에서 그냥 혼자 살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직장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게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을 안 나간다고 역할 기능을 수행을 못한다라고 하기가 사실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뭐 이렇게 빠져 있어도 이 사람이 정말 그러면은 역할 기능이 손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이 사람이 그럼 과연 이 사람한테 기대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굉장히 뭐가 위축이 되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일주일에 친구를 몇 번을 만났고 산책을 몇 번을 했고 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이걸 몇 회를 했고, 근데 그게 지금 이 사람한테 기대되는 역할은 없지만 그런 거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남는 시간 몽땅 다 게임하는데 옛날이랑 똑같이 친구도 만나고 가끔 뭐 놀러도 가고 뭐 낚시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사람은 게임 중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집에서 게임만 한다. 이러면은 이 역할 기능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어떤 장애가 있지 않나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역할 기능의 손상이 없더라도 어떤 장애라고 하는 진단이 붙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정신과 진단이 좀 매우 어렵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흔히들 저한테 올 때 나는 뭐 이전 병원에서 뭐 어떻고 내 스스로 뭐 저는 우울증 걸렸다라고 확신해요.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어떤 질환이라고 하는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충분한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역할 기능에 손상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요. 정신과에는 진단 매뉴얼이 있어요. DSM이라고. 그래서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이게 그러니까 통계에 기반한 진단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증상 중에 몇 개 이상의 증상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통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하는 모든 이제 통계적인 수치에 의해서 이런 진단 시스템이 이제 매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진단이 다른 과의 진단과 어떤 게 좀 다른지, 역할 기능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